에디션입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했고요. 한국 책을 구하기 힘든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예정이고, 오늘은 11월에 들었던 책 11권을 빨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권은요, 기억 1, 2권입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구독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그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을 읽고 싶은데 구할 수는 없고, 근데 윌라 오디오북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아서 소설이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명상에 들어서 역사적인 상황들을 과거의 자신과 체험하는 일들은 소설이라 할지라도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매력 있는 소재였고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에서와 비슷한 이유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세 번째 책이죠.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이 책은 제목에 끌려서 들었어요. 지은이가 직접 낭독하셨는데 책 내용을 잘 표현해 주셔서 이 책만큼은 읽지 말고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듣기 편안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소비를 즐기는 편이 아니에요.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굳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런 주의라서, 이 분이 정말 소비에 악착같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돈을 쓰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랑 너무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번째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런 에세이집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목도 마음을 후벼 파고.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읽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고요. 산책하면서 듣기 딱 좋았어요. 일단 글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쓰셔서 그렇다고 막 책 내용이 되게 가벼운 건 아니고요. 공감되는 내용도 되게 많았고 듣기 좋았어요. 이 책은 강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 1, 2권인데요. 사실 에세이집 두 권을 그 앞에 들었던 이유도 이거를 안 듣고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로 넘어가면 막 내용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장르 소설가로서 주변 인물들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작가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공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해리 라마, 에디슨, 코난 도일 등등 자기가 사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그 범인이 나오잖아요. 그 범인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에 맡긴다고 해도 그 작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최대한 재밌게 써야 되는데 결과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분을 조금 더 필연적으로 묘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즐길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책은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도 제가 너무 읽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국 가면은 이거 꼭 읽어야지 하다가 윌라 오디오북에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은 처음인데 순례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부터 저는 오열하면서 읽었어요. 펑펑 울면서 읽었고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오열한 사람이 저 말고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제가 남과 다른 점, 보통의 사람이 아닌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올리브의 삶에 빗대어서 공감이 많이 가서 또 결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잖아요. 작가님의 정신세계가 참 맑고 청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소설들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과학 용어가 저에게는 딱딱하게 다가와서 귀로 듣는 것보다 이 책은 책으로 읽었었어야 했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덟 번째 책은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도 역시나 무료 체험 덕분에 되게 궁금하긴 한데 사서 읽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책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길잡이처럼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좋았고 책 내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들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모든 사상가들의 생각을 접할 때 당연한 결과니까 100% 만족하는 그런 책은 없잖아요. 결론은 이 책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읽게 돼서 전 되게 다행이고요.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책의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읽고 나서 며칠 동안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되새기고 실천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책은요,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지으신 분도 주역을 공부하셨다고 해서 제가 기대한 바로는 주역에 관한 거를 컨설팅을 하면서 있었던 그 실제 예시와 주역의 그 상관관계 같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속빈강정 같은 책이었어요. 책에서도 자기가 대한민국 상위 1%만 컨설팅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상위 1%니까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기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이분이 그랬다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또 주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결국에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분만이 아시는 그 비밀이 그냥 비밀로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성공을 하셨다,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의미가 없었어요. 책 주역을 공부한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준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조금 실망을 했고요. 책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어마어마해서 단순한 에세이집은 아닐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아주 두꺼운 에세이집,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양자 이론에서도 이렇듯이 색깔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책에 이런 두루뭉실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책은 바이러스 X, 김진명 소설가님의 새 소설이었는데, 이건 진짜 완전 미친 욕 나오는 책.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설이 지금 점점 끝나간다는 게. 더 길게 듣고 싶고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너무 싫고,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김진명 작가님의 소설을 제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대학 때는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차례차례로 김진명님의 소설들을 다 읽어볼 계획입니다. 소설 끝에 눈물도 찔끔 났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넓고 깊을 줄 몰랐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희망도 얻었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요. 제가 예전에 스티븐 킹 소설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빌딩을, 크래프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소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작은 여기저기의 이야기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착착 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남성 작가가 주인공을 여성인 조연수라는 인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여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로맨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오글거리지도 않고 정말 자연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LA를 묘사한 장면도 있어요. 근데 LA 많이 가보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장소나 사람의 심리나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실 때 억지스러운 게 없고요. 되게 좋았어요. 자연스럽고.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이과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읽으면 희망이 좀 생겨요. 글 읽는 것만 좋아하는 인문학도인 나도 뭔가 사회에 앞으로 이바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윌라 한 달 동안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작가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소설 내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국이 또 시국이니만큼 되게 착착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소설이 나온 것도 되게 흥미롭고 저의 제일 페이보릿 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책은 연애 방법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책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소개팅
남이 마음에 안 들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책은 재밌는데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이고 연애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있어서 저에게는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연애를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를 막 사귀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미니스트들이 고깝게 볼 부분도 몇 군데 있긴 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사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연애에 대한 그 우리의 연애 문화 같은 거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잘 들어맞을 수 있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연애라는 것 자체도 회의감이 좀 들긴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순수하게 사랑을 하는 건데 뭐가 또 그렇게 정보가 필요한지. 그래도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보시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제가 11권의 책을 읽었고요. 그러고 나서 12번째 이 책은 11월 달 안에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9의 골든타임, 박종훈 기자님이 쓰신 책이고 이걸 다 읽고 이번 달 12권을 채우고 싶었는데 앞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탄력받아서 이제 쭉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지만 저자는 그것보다는 흐름 자체를 잡아주세요. 정말 1929년도에 그 대공황부터 해서 모든 경제의 흐름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직한 정보만을 전달을 하십니다. 제대로 된 책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 읽고 나면 남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터라 입문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라 오디오북 11월 정산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최애 책은 김진명 작가님의 바이러스 X였습니다. 다음에는 윌라 오디오북 12월 정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